부자들이었구만. 들어가. 안녕하세요. 찬양하는 성옥입니다. 오늘은 책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일찍 만나서 저녁을 함께 먹고 커피숍에 가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세요. 모르질 않아. 동영상을 찍어? 그래 움직이지. 이거 가서 찍어주세요. 나 앞에 있어서 어디 크다. 근데 책은 저희가 말릴 수도 없고 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걸 제가 다 그냥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작가의 이거를 다 내가 들어주고 읽어야 되잖아.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답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책을 쓰면 그걸 내 뭐 없이 다 그 사람한테 다 전달이 될 것 같아. 편지 같은 거. 요새는 안 하고 막 이러지만 내 걸 전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 느낀 게 네. 이걸 보면서 여기서 대화체잖아요. 대화체란 말이에요. 둘이 그 교수랑 나이 많은 교수랑 젊은이랑 이야기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가거든요. 이제 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움받을 용기 나한테는 과연 있는가 이거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맞아. 있는데 나는 과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책을 여기서 멋있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했어요. 아주 내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와 멋있어. 누군지 알아? 그래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온전히 이 사람한테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알렉산드로 나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맞아. 나도 알렉산드 대왕이 반했어. 고르디우스 매듭이라는 것이 있어. 이 고르디우스 매듭이 뭐냐면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전설이 나오거든요. 알렉산드라 대왕이 그 매듭을 보자마자 여태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대요. 그 매듭을. 고르디우스 매듭을. 근데 이 알렉산드라 대왕이 어떻게 했겠냐? 풀었어요. 풀면 되잖아. 답은 알아 나는. 어떻게? 말은 안 해. 칼로 잘라버렸어. 잘랐어. 네, 그래서 와 나도 저런 용기가 있었어. 맞아. 저런 문제를 잘랐어. 내 길은 내가 개척해야지. 엉매이지 않는다고. 문제 다쳤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일 것이냐, 그걸 풀고 있을 것이냐, 자를 것이냐. 이걸 들으면서 미움받을 용기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 어떤 쪽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었어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6명이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는 못하지. 눈치 보게 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없지. 내 말이 맞아. 나 따라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이 끝까지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요즘에 내가 생각했던 거 60이 넘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즐거운 마음 이게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내 지금을 살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니까 그게 남더라고요. 맞아. 지금 또 모르겠어. 또 한 번 보고 기억나는 거를 또 적고 기록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한 책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해 보면요 진짜 기억에 남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글쓰기가 되는 거야. 내 것이 되겠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진짜 어려웠고. 근데 그게 훈련을 하면 몇 번만 훈련하면 그게 그런 부감쓰라 그러면 도대체 기승전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막 남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온 거 아니야? 뭐 사람. 네? 사람들 막 그런 거 독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뭐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나 그런 거 얘기하면 되지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10월 달쯤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독후감 발표가 있었어요. 아니 이런 책을 하나 줘 이제 그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써서 기승전결 거의 책을 한 권 생각한 점을 다 써서 냈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래. 한 구절을 들어가서 그 구절에 이제 느낀 점하고 이런 거를 독후감으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분이 책을 많이 냈던 분이거든요. 책도 많이 쓰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한 권에 다해서 독후감을 써서 냈는데 그래도 최우수상 받았어. 그랬는데 몇 명 안 냈어. 그랬는데 그래도 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가 잘못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읽으려고 하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렇지, 그거 그렇지. 남 얘기 듣고 항상 긍정적이고 남을 바라볼 때도 정말 진심 어리게 바라보고 그것이 이분이 성공하게 된 어떤 동기다.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 그런 경험이 없고 그랬으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거야. 근데 그 책도 많이 보고 뭐 노력하고 긍정 손님이 대할 때도 보통 그 정도 성공한 사장님이 와가지고 눈빛이 달라. 그냥 왔는데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날 제가 이제 무슨 쏘게 됐어요. 맨날 의도만 먹다가 여기 좀 가격이 센데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이 해야지 무슨 직원이 이렇게 하시냐. 사장님도 레버도 먹어서 제가 한번 그런 기회가 있어서 눈빛이 잘 달라.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 눈빛도 틀리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다가는 또 달라 보여. 그래서 나도 저렇게 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아직 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노력해야 되겠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70살 되면? 그렇죠. 하나도 안 읽은 사람보다는 다르겠죠. 그래서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눈빛도 달라지고 애들한테 하는 것도 내가 책을 보지 않았으면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지 못할 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생각 그 사람 그 내가 아직도 왜 읽을 때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뭐 보면 안 되고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되겠다. 책을 보면서 나니 배려 이 사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유산을 받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인권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맡는 건데 친구가 500억을 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안 주고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는. 근데 이 인권 변호사가 그 도서관을 하고 싶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근데 그거를 소송해서 이겨줘야 돼. 이 자식들을 편에 서 가지고 이게 이제 자식들이 그걸 다시 받을 수 있게. 받아서 받게 해주는 변호사를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지. 이거를 그대로 그 유산대로 기증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는 과연? 너는 과연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런 거 쫙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길지는 않아. 그냥 조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선택 뭐 스토커한테 당해서 이 애인이 뭐 아버지하고 그 잘 나가는 딸하고 막 요즘에 그러잖아. 그리고 죽여서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누구를 미워할 것이냐. 너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보면 그거 반대 안 하겠냐. 그러니까 꼭 내가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사건이야 다. 가볍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가 그거예요. 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에 어느 대해서 것보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근데 그 안에서 보람도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그래요. 내가 벌고 이렇게 이것도 찾지만 돈은 벌어야겠다. 돈은 있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 있을. 돈이 그리고 중요하지.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터부시해요. 제 어릴 때도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경제 개념을 내리 때부터 가르쳐요. 걔는 경제 상위 그룹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돈만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굉장히 의미, 가치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거고 우리가 아기 때부터 경제적인 걸 배워야 돼. 금융이든 이렇게 투기가 아니라 우린 투기를 배우잖아요. 투기를 절대 배우면 안 되고 투자 개념을 배우고 경제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를 되게 터부시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할 제대로 수가 살아갈 없죠. 수 없는 네. 거잖아. 그래서 돈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그걸 어떻게 버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잘 투자하고 잘 저축해서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또 행복도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돈이 공부를 해야 돼,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결론을 열어놨어. 그래서 이런 사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거 보면 그 뉴스 있었는데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거 다 엮어놓은 거. 사건과 하고 돈에 얽힌 거. 그러니까 어. 똑같아.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이스피싱. 그거를 글로 만들어놨네. 맞아.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글 좀 쓰는 것도 어렵진 않겠다. 근데 우리 이야기 뭐 어렵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열어놨어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결론이 없고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떤 돈을 추구하고 있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읽는 유대인에 대한 글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돈을 굉장히 귀하게 너네들이 경제활동, 문물 교환을 했잖아 옛날에는. 그럴 때 정말 공정하게 진짜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공정을 배워요. 공정. 근데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고기를 팔아도 여기다가 물을 좀 넣으면 그러면 이런 약간 사기성, 공정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을 되게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거를.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를 만드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는 중요해요. 약간 이 공정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사기를 많이 치고 어디 너무 가나 많아. 이렇게 주변에 사기가 너무 많아. 근데 사기를 안 치면 돈을 못 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성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내가 그 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부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모래성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쌓으려고 모래성이라도 쌓으려고 달겨드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연예인이 뭐 2억에 샀는데 40억이 됐대.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이런 거잖아. 근데 또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이 또 겨우겨우 막 얻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폭삭 떨어진다. 그러잖아. 나같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성실하게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의 돈을 벌면서도 돈이 전부여서는 안 되고 자기의 삶을 가져가면서 돈도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야죠. 그리고 돈을 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대요. 돈을 그래야 돈이 나에게로 온대. 그리고 나에게 온 돈도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좋은 거에 써야지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사람이 이름 뭐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은 빚도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정말 수십 번을 망하고도 외국에서 이제 김밥인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현금밖에 없어. 시대를 잘못하다. 김승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모든 세대가 외로움을 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에 1인 가구가 40%래요. 10명 중에 더 4명은 늘었어. 더 늘었겠죠 지금? 얼마나 왜 연예인들도 혼자 있으면서 죽는가 이해가 돼. 이런 고독감이 밀려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작용이잖아요. 리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이 느끼는 거나 어르신분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나 보편적으로 이런 우울감들이 디폴트 값으로 있어요 모두. 근데 점점 고립되고 대가족으로 살 때는 그런 게 잘 없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깊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영국에서도 2018년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대. 와. 외로움이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